감탄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용언하고 수식언, 부사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감탄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탄사는 독립언인데요. 독립언. 근데 이 독립언은 불변어입니다. 불변어. 그래서 이제 불변어라서 활용하지 않고 조사랑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감탄사가 있습니다. 딱 하나 감탄사가 있는데 이 감탄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은 외우지 말고 특징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감탄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특징 3개를 살펴보면 하나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리고 독립언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쓰는 순간 문장이 됩니다. 다른 품사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문장이 되고, 그 다음 조사와 결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사와 결합하는 일은 없다 이거죠. 이게 감탄사입니다. 자, 그럼 감탄사를 구분하는 것은 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크게 4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그 4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름. 부름하면 뭐 이런 거죠. 야, 어이, 그지? 여보, 뭐 이런 거. 부른 거.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대답 같은 경우에는 얘, 네, 얘와 내는 복수 표준어. 그지? 응, 이런 것들. 아니, 뭐 이런 대답이 바로 감탄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느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문장이 되는 느낌. 그지? 우와, 어이쿠, 맙소사. 그리고 혀를 찰 때 쯧쯧 이런 것이 감탄사고, 그 다음 버릇, 말버릇. 우리가 말하기 전에 준비 동작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게요, 그게, 글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감탄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제가 칠판에 적는 2개는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감탄사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순이야, 종수야, 상명아, 신이여. 분명히 불렀지만 감탄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체언 더하기 조사의 형태. 얘네는 체언 더하기 조사. 더 정확히 말하면 혹격 조사가 되는 거야.
혹격 조사. 그래서 체언 부르는 조사. 체언 이렇게. 아야이시오. 그 다음 합격 반점. 이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은 뒤에 있는 말, 이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가, 이것에 화제를 제시하는 말. 화제 제시어. 독립어처럼, 독립언,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명사. 얘는 명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감탄사가 사실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요 두 녀석을 좀 조심하고 이런 특징들 잡아주시면 감탄사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감탄사를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남았거든요. 조사가 중요하죠. 그지? 자, 이제 우리 책 다시 체언 앞쪽인가 가면 조사가 있을 겁니다. 조사. 자, 조사로 가세요.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조사를 배우는 거니까요. 자, 조사를 보겠습니다. 조사. 체언 다음에 있겠지. 자, 한번 읽어봐요. 칠판지일 동안. 자, 조사를 우리가 학습할 때 이게 딜레마가 뭔가 하면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문장 성분을 알아야 하는데 문장 성분을 모르면 격조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잠깐 와보세요. 다시 한번 체계를 생각해 봅시다. 격조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계를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거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변별하는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 단위 통과하면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단어 최소의 자립 형식, 그지? 품사 단어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분류, 단어인데 고유한 성질에 따른 분류, 고유한 성질에 따른 단어의 분류. 이게 품사죠.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고 가야 돼.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격조사를 공부하다 마나하니까, 여러분. 그럼 품사, 자, 예를 좀 들어야죠. 단어. 자립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람이다, 이거야. 그지? 품사. 고유한 성질에 따른 사람의 분류.
그지? 고유한 성질에 따른 사람의 분류니까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더 나갈 수도 있죠.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나가면 남자 손흥민, 여자 신유빈, 이런 것이 품사가 되는 거지. 고유한 성질, 남자라는 여자라는 손흥민, 신유빈이라는 고유한 성질에 따른 사람의 분류, 품사죠.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울 건데 문장 성분을 배울 건데 그럼 문장 성분이 뭔가 하면 문장에서 문장은 뭔가요? 조직이죠. 조직. 하나의 조직이야. 그지? 학원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서의 성분은 단어의 역할, 그 조직 내에서 단어의 역할을 말하는 거지.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조직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고유한 성질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예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직을. 축구 팀이 있단 말이야. 조직이죠. 그럼 이제 손흥민, 남자 손흥민이 조직에 들어갔어요. 남자라는 고유한 성격을 지닌 고유한 손흥민이 바뀌진 않잖아. 손흥민이 바뀌는가요? 죽을 때까지 손흥민이지? 그지? 조직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역할은 남자 역할이 아니지. 손흥민 역할을 할 수 있나? 축구팀에서. 그지? 축구팀에서 남자 역할, 손흥민 역할이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니고 축구팀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축구복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 축구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축구화도 신죠. 이런 식으로 축구화도 신는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축구복, 빨간색 유니폼하고 축구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 축구 선수구나. 공격수구나. 축구팀에서 축구 선수구나. 공격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남자 손흥민은 품사지만 이 조직, 축구팀이라는 조직에서는 축구 선수, 공격수가 되는 거지. 축구 선수와 공격수라는 걸 뭘 보고 알았는가 하면 요 유니폼 보고 알았죠. 요 축구화를 통해서 축구 선수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치? 관중이라면 이렇게 옷 안 입었을 테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런 축구복과 요런 축구화 있지. 이걸 통해서 축구팀에서 역할이 축구 선수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조사에서 격조사입니다. 알겠지? 역할을 문장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파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격조사입니다. 이거 유니폼과 축구화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격조사를 통해서 성분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여자 김연아를 축구팀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자 김연아를 축구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 김연아가 분명히 피겨 선수였잖아요. 근데 축구팀에 들어와서는 손흥민이랑 똑같은 축구복을 입고
똑같은 축구화를 신었단 말이야. 그리고 축구 훈련을 해요. 경기도 뛰고. 그러면 김연아도 축구 선수야. 축구팀에 들어가서 맡은 역할은 똑같은 유니폼과 똑같은 이걸 입고 있으니까 김연아가 맡은 것도 축구 선수라는 거지. 흥민이도 축구 선수고, 아니 유빈이었지. 유빈이도 축구 선수. 유빈이는 탁구 선수지 참. 탁구 선수지만 이제 축구 선수가 된 거야. 유니폼과 축구화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뭐다? 격조사다. 격조사를 통해서 단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단 끊고 다시 이제 품사로 돌아옵시다. 자, 품사로 돌아와서 자, 단어에서 다시 출발. 단어 활용하지 않죠. 불변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관계연 하나밖에 없죠. 조사. 그지?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요. 관계연 조사밖에 없다 이거야. 그죠? 근데 조사가 우리 공무원 문법에서, 아니 세상의 모든 문법에서 왕이죠, 왕. 어미와 더불어서 왕입니다, 이게. 이 조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종지부를 찍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시험 문제를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조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 조사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조사를 분류하는 거죠. 이 조사를 분류하면 기능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 성분의 자격.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순위로 배워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문장 성분의 자격,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격조사라고 하죠. 알았지?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격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격조사는 주로 알다시피 체언에 결합을 해요. 체언과 결합을 해서 문장 성분이 됩니다. 체언과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고요? 성분이 됩니다. 체언 단독이 아니고 체언과 결합을 해서 어떤 성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체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봐봐. 자, 이러한 격조사는 종류가, 이거 외워야 해. 어쩔 수 없어. 문장 성분을 파악하려면 격조사를 외워야 되는데, 자, 격조사가요, 가장 중요한 성분을 만드는 게 4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분을 만드는 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먼저 합시다. 이 칠판에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체언에 이가라는 격조사가 붙어요. 이가라는 격조사가 붙으면 얘가 이렇게 합쳐서 문장의 주체, 주어가 됩니다. 체언에 이가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가를 주어를 만드는 조사,
주격조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체언에 이가가 붙었을 때 주격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체언이 높임명사잖아요. 체언 중에서 높임명사.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런 거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높임명사일 때는 주격조사를 번호 2번 할게. 깨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높임명사일 때는 주격조사를 깨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단체무정명사. 이 체언 자리에 단체무정명사라는 체언이 없단 말이야. 그럼 단체무정명사가 뭔가 하면 일본, 정부, 학교 이런 것들을 단체무정명사라고 하거든요. 단체무정명사, 잠깐만 번호를 매기자. 그냥 체언일 때는 주격조사는 이가이지만 높임명사일 때는 깨서가 오고 단체무정명사일 때는 에서가 옵니다. 이것이 다 주격조사입니다. 아시겠죠? 체언 더하기 이가도 주격조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깨서도 주격조사이고 단체무정명사 일본에서 정부에서 학교에서 자습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주격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우리 국어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끝.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뜨거운 놈이죠. 그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잘 봐요. 쉬운 듯 어려운 게 두 번째다. 체언에 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주어라고 했죠. 그지? 근데 왜 또 쓰는가 하면, 자, 3종 세트일 때 되다, 아니다. 체언 더하기 이가 다음에 되다, 아니다라는 3종 세트. 되다, 아니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함. 알겠죠? 이 경우에는 3종 세트, 되다, 아니다를 확인한 후에 체언 더하기 이가는요. 체언 더하기 이가는 되다, 아니를 보충해주는 말이 됩니다.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가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되다, 아니다가 없으니까 주격조사고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니까 얘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죠. 복격조사. 그래서 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되다, 아니다의 활용형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친절하게 되다, 아니다를 그대로 주지 않고 활용형 뭐 이런 식으로 그는 경찰이 아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으로 활용이 돼도 체언 더하기 복격조사니까 얘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지? 그는 이건 주어고요.
요거는 보조사인데 이따가 배웁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체온에 을을이 붙습니다. 을을. 이건 잘 알죠?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데요. 목적어. 주로 어떤 대상, 서술어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이 분필을 뭐 이런 식으로. 분필을. 자, 목적어를 만드니까 을을은 목적격 조사가 되죠. 유일합니다. 목적격 조사는 을을밖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 문법에서 을을은 목적격 조사 딱 을을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출제자의 눈. 완전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체온 더하기 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체온 더하기 이다는요. 풀이하는 말, 주어를 풀이합니다. 철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풀이하죠. 그래서 풀이하는 말,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 그치? 그래서 이다는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 서술 격조사가 됩니다. 뭐 간단하구만. 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도식을 따라가면 불변어에서 관계어를 배우고 있지만 얘는 불변어가 아니고 가변어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얘는 서술격 조사 이다 있죠. 얘는 가변어입니다. 조심. 아니 그럼 어떻게 얘가 왜 불변어에 있죠? 그러니까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자, 가변어인 이유는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왜 가변어냐? 활용을 합니다. 자, 이다가 이렇게 있으면 형태수 구분도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서술격 조사지만 형태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간이고 여기는 활용할 때 변하는 어미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야. 이다, 이며, 이니까, 이므로,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리을 이거 다 옵니다. 그치? 그래서 가변어야.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다음 문장을 봅시다. 아주 옛날 대중가요인데요. 사랑일 뿐이야를 사랑일 뿐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봐봐. 그러면 여기에 서술격 조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사랑은 명사죠. 요 녀석이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어미. 그지? 띄우고 이 녀석은 의존 명사, 이 녀석은 다시 서술격 조사의 어간, 서술격 조사의 어미. 이렇게 해서 서술격 조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1이 서술격 조사. 사랑이다. 사랑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격조사 중요한 거 4개를 일단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에서
추가할 거 있으면 좀 추가하시고요. 자, 나머지 격조사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 이제 격조사 마무리를 합시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만드는 격조사.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수식, 체언과 결합해서 수식의 기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뭔가 하면 체언에 격조사 의가 붙으면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유일해. 자, 의가 붙으면 어떻게 무엇을 수식하는가 하면 뒤에 거의 대부분 체언이 옵니다. 체언 다음에 격조사 의가 오면 거의 대부분 체언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꾸며줍니다. 얘를 꾸미게 되죠. 체언을 꾸미는 것은 경찰 관형사. 그지? 체포니까 경찰 관형사. 관형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가 됩니다. 얘는 관형어가 되죠. 그러니까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거. 이거 관형어 보면 손흥민의 축구복, 축구화.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관형 격조사입니다. 관형 격조사가 된다는 거죠. 그치? 관형사가 아니래도 체언도 체언을 수식하는군. 그럼 꼭 관형사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언에 요번에는 학습자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쪽수가 많아요. 에서, 로서, 로서.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 나왔었죠. 로서, 로, 그 다음에 부터, 처럼, 보다, 같이, 와, 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녀석들 다음에는 주로 용언이 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로 용언이 와서 이러한 격조사와 결합을 하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지? 용이 사는 문을 꾸며주는 것은 무사, 부사죠. 용이 사는 문을 꾸며주는 것은 무사,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의 역할을 담당,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됩니다.
따라서 쪽수가 많은 얘네는 우리는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네를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격조사. 딱 하나밖에 없죠. 단독 사용, 단독형. 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체연의 아나, 야나, 이어 이런 혹격 조사가 붙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는 물음표랑 또 함께 하잖아. 이렇게 혹격 사용, 혹격 조사를 사용하면 단독으로 문장이 됩니다. 단독으로 문장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는 독립어가 됩니다. 문장으로서 독립했다 이런 뜻이야. 문장 독립 만세, 문장이야. 단독 사용하면 이렇게 신이시여, 순이야, 청수야 이렇게 되면 독립어,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독립격 조사냐? 아니요. 주로 부르는 혹격 조사에 해당된다 이거지. 혹격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격조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격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격조사를 모르고 문장 성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오늘은 문장 성분까지 제가 할 겁니다. 문장 성분. 시간이 허락되면 절까지 할 생각이에요. 뭐 문법이 다양하게 두껍게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정리를 떨어뜨리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벌써 3분의 1 이상 지났습니다. 문법은요. 여러분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쉬시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요.